안녕하세요. 저는 애정을 갖고 구독하고 있는 30대 여성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쉼없이 사연들을 듣는데 세상에는 참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게도 누구보다도 시원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집은 이혼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두 분이 우리 앞에서 싸운 적은 없었는데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적은 초등학교 때인데 당시 위로해주시는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우리 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다 컸으니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누구 따라갈 거야? 다 같이 살 수 없어. 네가 선택해야 해. 한 명씩 아버지나 어머니를 선택해도 돼. 이래 저는 어머니를 선택하여 살게 되었고 언니는 아버지를 선택하여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셔서 언니와 함께 따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I'm sorry, but I can only assist with Korean translations up to 60 characters at a time. How about I break down the text into shorter segments for translation? 아니 언제 이 많은 빚을 갚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멋져. 이제 빚 없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야 할 일만 남았어. 엄마는 장사가 정말 바빴기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 많았어. 그래서 가게를 확장할까도 생각 중이야. 엄마는 열심히 일한 동안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 취직도 했어. 1년 후에는 오랫동안 사귄 선배와 결혼 약속을 했어. 남자친구는 대학 선배였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난 사이라 오랜 연애였어.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둘 다 취업을 하고 자리도 잡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제안했어. 난 그때 20대 중반이어서 결혼이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6세 많아서 생각이 달랐어. 하지만 결혼할 때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확신했기에 결혼을 준비했어.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문상이라도 거듭나던 때에 큰 사기를 당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을 기대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에는 항상 예비신랑에게 많은 의지를 해서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예비신랑이 더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조건 따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 하나는 건사일 수 있으니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 참 많은 것이 고민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엄마에게 알렸어요. 엄마는 제 결혼 소식에 좀 아쉬워하셨어요. 아직 20대인데 이때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결혼에 무기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많이 놀아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때 쌓는 추억이 평생 간다는 거 말이죠. 그러나 엄마, 나도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선배도 나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결혼은 선배와 할 건데 언젠간 결혼한다면 일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긴 하겠죠.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데 결혼은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하면 안 되죠. 선배가 얼마나 나를 잘 대해주시는데 그리고 선배 직장이 나보다 더 좋아요? 둘이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너라면 결혼은 나중에 하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젊음을 불태우며 시도해볼 생각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겨울은 그냥 넘어갈 거잖아. 너가 어릴 때 결혼한다는 걸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딸에 대한 마음과 가슴에 무거운 존재로서 은근히 물어봤어. 그래도 아빠 연락처를 알아. 내가 결혼하는데 아빠가 누구니까 결혼할 때 조금 알려줘야지. 맞지, 너 아빠니까 엄마 연락처 찾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예전 것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엄마가 내일 한번 전화할게. 다음날 엄마가 아버지에 전화했어요. 아버지도 기쁘게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만약 날 잡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가 결혼 비용을 도와주려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다. 함께 사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지만 이것이라도 하말과 혈연이라고 느꼈어요. 더군다나 예전에 연락한 적이 없던 누나도 축하해 주었어요. 상견례 때 만나자고 즐겁게 통화했어요. 오랫동안 나의 가족이 만나는 것 같아서 설렜어요. 행복한 날을 꿈꾸며 결혼을 하던 중이었죠. 이런 때 항상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행복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온다는 거요. 행복한 꿈을 품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였고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어쩐지 요즘 따라 이상하게 힘이 없고 많이 아프다 하셨는데 암이라니요. 엄마도 생각이 많으신지 주변을 정리하려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살면서 이 가게 하나는 잘 운영했잖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비법 다 알려줄게 해볼래? 아니, 나는 손재주도 없고 음식은 전혀 못하잖아. 내 전공과도 맞지 않고 내가 그 큰 식당을 운영할 깜냥이 안 돼. 그럼 가게 정리하려고 해 팔려고 하면 팔리긴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명성이 이상해지면 내 마음 고생할 것 같아. 그냥 정리하려고 한다. 조금씩이 세상을 정리하는 엄마를 보며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예비시댁에 미리 말씀드려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저 어머님, 저희 엄마께서 많이 아파서 저희 결혼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으셔서요. 어머님이 어떻게 많이 아프시니 내가 마음이 안 좋겠구나. 큰일도 앞두고 있는데 엄마 마음도 편치 않을 거야. 그나저나 식을 미루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내가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녔고 결혼식장에서도 그거 위약금 물어내야 하지 않니?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꼭 미뤄야 하겠니? 아이, 엄마 살아계실 때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요. 곧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실 거라서 결혼식 참석도 못 하세요. 어머님.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신랑이 외동아들이라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결혼식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난을 겪으면서도 힘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해줄 일도 많았지만 그 후 병을 알게 되어 이달 후에 서러움이 떨어질 것 같은 오죽하다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가족은 제 외엔 없어서 당혹해하며 급급히 다니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아빠와 언니가 도와주기 위해 지역에서 올라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왔다고 하던데 엄마가 없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방문하는데 후회할까 걱정했지만 가족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힘에 힘입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와 당시 많이 싸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엄마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잘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네가 걱정이야. 아빠가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된다. 엄마와 저는 힘들게 살 때 아빠는 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원망은 전혀 없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언니가 함께 상주해줘서 정말 편안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을 때 아빠의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대체적으로 감사한 반응이었다. 장례식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도 다녀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견례 때 만날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네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성가분한의 엄마가 감사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낯선데요. 저요.
글쎄요. 제가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 비슷한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 그게 그래요? 신뢰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혼 얘기는 장례가 끝나고 자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셨어요. 한참을 생각해 보려고 하셨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먼저 장르를 잘 짜고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랑 살았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너 하나뿐이니까 상속은 내가 받는 게 맞는 거겠지. 내 말이 맞아.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남겨주셔서 난 부자가 되었거든. 이미 신혼집을 계약했으니 그 집에 살게 될 거야. 엄마의 집은 아직 팔 용의가 되지 않아서 좀 비워두려고 해. 그럼 잘 됐네. 나는 이달 뒤에는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돌아가신 예비 사돈이 사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지. 며느리를 잘 삼아주라는 뜻이겠지? 어머님, 그것은 제 엄마의 집이에요. 제 엄마의 짐도 아직 남아있어요. 추억을 남겨두려고 한 건데요. 내가 결혼도 미뤄주고 나의 아들을 내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니? 부모님은 부모님이지. 나도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살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야박하냐? 그때 예비 남편은 자기의 엄마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러한 종의 재산을 남겨두고 가셔서 아이 집을 우리 어머니에게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셨다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벌 때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어mer리가 죽지에 대해 정말 계략을 기다리거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왜 그 전에 어머니의 집을 탐내는 건가요? 그 집은 우리 어mer리의 것이며 앞으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소리를 치지르며 공격해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방어했어요. 그 둘을 노려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자 둘은 얌전해졌어요. 화가 난 채 쓸쓸거리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건드리면 폭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돌려서 어제 결혼은 어떻게 진행될지 상의할 어른이 없어서 혼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견례는 생략해야 할까요? 최근 아버지와 연락이 되어 결혼에 도움을 준다 하셨고 한번 상의해 볼 생각이라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미래를 보다가 기분이 저도 속상해져 나와서 나왔어요. 나오는 사이에 예비 시아버지는 사과를 계속했고 내가 진작에 그런 생각을 가졌나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어mer리의 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 아빠가 전화하면 알려준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상견례 날짜를 상의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 거의 예비 신랑은 누구인지 잘 다루어 줄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 예비 신랑은 성숙한 분이야.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내가 무슨 일이든 의지할 정도로 든든한 사람이야. 그래, 그건 참 다행이야. 결혼할 때까지 예비 시댁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조심해. 믿지 말고 조심해야 해. 알았어. 아빠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그 이야기를 모르겠었지만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지만 은근히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예단비 이런 거 주잖아. 나 혼자라고 적게 주면 안 돼. 예단적에 오면 평생 미움받는 법이야. 결혼식도 마음대로 미뤘잖니. 내가 여지껏 네 편이 다 봐줬으니 그런 거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담아보내 알아들었어. 보상편이라는 단어가 걸리적거리긴 했지만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네, 알았어. 그런 건 나도 알아. 어머님은 남들이 하는 만큼 다 이해한다고. 내 전세 만기가 다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신혼집이 비어 있어? 거기서 좀 살아도 되겠지? 싫으면 내 엄마 집에서 살아도 돼.
어머님 왜 자꾸 우리 집을 탐내세요? 그때 이야기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러세요? 나 좀 궁해서 그런다. 궁에서 남들은 며느리가 집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내가 그딴 돈 없어. 내가 천년만년 산다고 했나? 잠깐 살겠다고. 잠깐. 어머님은 왜 자꾸 당당하게 여긴지 나에게 집 달라고 소리쳤어. 나도 지지 않고 덤볐음. 그날 시어머님과 대판 싸웠구나. 그 다음부터는 예비 신랑과 싸웠어. 오늘은 네 엄마 때문에 나 정말 화났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네. 왜 자꾸 집은 넘보셔? 뭐 집에서 뭘 했길래? 어머님이 왜 자꾸 그러려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다시 한번 쉬운. 어떻게 우리 엄마 집을 넘보냐고. 오늘 집에 가서 똑똑히 다시 한번 말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알았지? 그런데 처가 있을 땐 그래도 예비 신랑이랑 싸우고 있는데 부동산 전화가 왔어. 신혼집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했어요. 집값을 분명 반반씩 내기로 했었기에 처음 계약금을 제가 냈었고 예비 신랑이 중도금을 내기로 했어요. 나 이사 가는 날 같이 나눠내기로 했는데요. 자기 오늘 중도금 내는 날인데 있었어. 아직 입금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넣어.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미안한데. 자기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뭐, 왜 돈이 없어? 자기 중도금 낼 돈 충분히 있다고 했잖아. 내가 자기 자정 다 하는데 왜 돈이 없어? 사실 계산을 잘못했어. 남아있는 돈이 없더라. 자기도 안 돼. 정 안 되면 대출 받지 뭐. 솔직히 결혼 이야기 처음 나올 때는 대충 서로 가진 경제적인 상황만 오픈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도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업이 좋아서 연봉도 꽤 돼요. 실제로 성과급으로 얼마씩 받았다고 오픈하기도 했고요. 많이 벌어나서 반반씩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반반씩 했던 것들은 돈을 주지 않았고요. 저보다 더 해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야, 나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결혼하면서 자꾸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네. 이런 기분으로는 자기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니 중도금을 내야 하는 당일 저녁에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끝이야.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것 같았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 우리 잠시 연락하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비 신랑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돈을 써서 중도금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예비 신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느끼고 결혼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나중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마음이 복잡하지만 한 번 더 예비 신랑을 이해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중도금은 예비 신랑이 대출을 받아냈던 거였고요. 그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빚을 내어 중도금을 낸 것이 불안해서 내 소지금을 꺼내 대출을 갚았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다시 화해한 이후에 예비 신랑은 다시 돈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곧 부부가 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재산이 자신에게로 넘어왔는데 결혼 혹은 우리 결혼을 공동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는 게 발동 걸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나는 어떻게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어? 한동안은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는데 그 돈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해. 그 많은 돈을 당신 혼자만 가져도 되냐고 말했어요. 돈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예비 신랑에게 짜증이 났어요. 그날 우리는 큰 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예비 신랑에게 실망했어요. 마치 내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내 소지금에 대한 부담을 품은 게 그랬나 봐요.
혹시 내 경제적 배경 덕분에 여태까지 만나왔나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섹션 4 어드레싱 확인해 보려고요.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엄마한테 상속받은 돈을 내가 다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계속 이 돈으로 인해 다투는 것 같아서 결정했어. 다 기부하기로 했어? 뭐야, 이 멍청아. 그 돈을 왜, 그 돈을 다 정말 상등신 아니야? 그럼 너랑 왜 결혼했어? 뭐 상등신 뭐, 나랑 결혼을 왜 해? 이게 본심이었구나. 당신, 내 재산을 보고 좋아했어? 내 뒷배경이 탐이 나서 나랑 사귄 거냐고 이제 와서 말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재산 유무하긴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니? 너도 내 직업 때문에 나랑 사귄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기부를 해?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했다는데. 당신과 무슨 상의를 해? 그리고 나는 자기 직업 때문에 사귄 거 아니야? 어쩜 사람들이 자기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줄 아니? 그날 서로 모지배치며 엄청 싸웠어요. 사실은 기부한 거 다 거짓말이었죠. 예비 신랑한테 내가 이 정도 돈이 없다고 해보고 싶어서 말한 거였는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낼 줄은 몰랐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이미 청첩장도 만들었고 알만한 사람들 다 저희 결혼에 대해 다 아는데 이대로 위로해 주시기 전에 일단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부디 아빠의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제가 그동안 받아온 부담을 이해합니다. 아마 상견례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입장을 고려하여 화를 참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충고를 해드리자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하고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라도 아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명하다면 천천히 청취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이 관계는 그렇지 않게 유지해 나가야 했어요. 상견례 날을 앞두고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버렸죠. 일부러 꾸미지 않고 청바지와 티셔츠만 입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말하셨어요. 상견례 장소에 오는데 이런 옷차림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돈을 다 쓰고 옷 사 입을 돈도 없는 건가?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썼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며 내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외부에서 소란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예비 시험 열릴르 소리 지르며 찾았어요. 이후 벌어질 일을 알고 긴장했어요. 김미자, 너 여기 숨어 있었냐? 어디 갔나 했는데 서울에 와 있었어. 꼭 숨어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참 잘 숨어 다녔군. 그러나 너 정말 걸리다 내 돈을 내놔 내 돈을 내더라고. 한 남성은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방에 들어와 예비 장모님의 목덜미를 잡았고 그 밖에 10명이 늘어진 예비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자꾸 잡았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찼고 예비 장모님을 제대로 당겼어요. 잠깐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말리고 있지만 혼자 10명을 어떻게 이겨. 저는 뒤로 조금 물러섰어요. 소란스러워지자 직원들까지 나와서 싸움을 멈췄고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너 우리 돈을 어디에 두었어? 우리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아?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어이없는 일을 해서 잘 살 생각했냐? 내가 어떻게 찾아온 거야? 일부러 금융거래도 안 했고 핸드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썼는데 나도 알아낸 거야? 예전에 시골 마을에 살았죠? 나도 그 옆 마을에 살았었거든. 장례식장에서 보고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마을을 망하게 한 주범 당신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기영네 집에 가출 비용이었던데 묻고 나쁜 년이 그 돈을 가져가면서 네 돈이 어떻게든 얻어내지 하고 말하니 이래서 집안 여자들을 잘 들여야 했다는 얘기야.
내가 천하의 천재란 사실 나를 잡을 수 없었을 거야. 아, 이런 말을 아무리 했지만 무슨 의미야?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 가려지지 않나 봐. 만나서 들통난 게 아니라 구속당한 거지? 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잖아. 난 댁에 시집 안 가서 정말 다행인데. 봐봐, 저 인간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네. 지금 경찰을 불렀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그럼 콩밥이나 먹어봐. 그래서 인간은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예전에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 갯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이었어.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낯설다고 했던 게 그때 뵀던 거였지. 아빠는 조금 다행이었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입었어. 당시에 아빠는 건넌 마을에서 살았지? 건너편 마을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 거기서 재혼한 그 아줌마도 만났었고, 결혼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몇 번 마주쳤대. 그런데 어느 날 친척이 갯돈 사기를 당했고 주범이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됐대. 사람들이 날린 돈이 억 이상이라고 하더라. 온 마을이 충격을 받았대. 너 그 마음은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다 쓴 건 아니겠지?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다 쓸 리가 없어. 남은 게 뭔가요? 그 돈이 남아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느꼈어요. 돈이 필요했던 건물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우연을 어떻게 겪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3명만 만나면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마을을 체험했어요. 상황이 나빠져서 경찰서로 가야 했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송고들 맞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실용에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예비 신랑과는 파혼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진행했는데 모든 비용을 메꿔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혼할 뻔한 그 남자가 이미 환불을 요청했고 전 모든 항목을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계좌로 돌려받아 버렸어요. 아니 자기 돈 들어가지도 않았던 항목에서 왜 권리 행사를 하냐고요? 스튜디오 드레스메이커 이거 내가 다 결제했고 예식장도 내가 다 예약금을 걸었는데 그 돈을 왜 당신이 가져가나요? 당신 돈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데 내 돈 내놔. 결혼해도 재산 분할이 있는 것처럼 파혼을 해도 재산 분할을 해야지. 이게 더 혼자 예약을 걸고 싶다고 해서 걸 수 있는 항목이냐? 나랑 같이 상담했고 나랑 같이 예약했으면 환불도 반반으로 해야 하는 거야? 너 정말 거지구나. 너 이거 엄연히 범죄야. 왜 남의 돈을 갈취하니? 진짜 끝까지 이렇게 구질구질 거지 새끼처럼 굴지 마오.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인간은 내 말 중간에 끊으며 듣기 싫다는 듯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나는 그 인간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하면서 시시비 위주로 가리자고 했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철창 신세 증거를 보고도 나한테 돈을 따지고 돈을 밝히고 남의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라니. 떼먹으려고 하는 건 자기 엄마 DNA를 똑 닮았나 봐요. 헤어지는 마당에 한 건 더 해보려고 머리 쓰는 이놈이 아주 괘씸해서 저는 소송하자고 했어요. 아 그래 내가 뭐 소송이 무서운 줄 아냐. 나 너보다 아는 사람 많고 우리 회사 대기업이라서 회사 변호사들도 자주 만나는데 그 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소송 걸면 돼. 이건 일방적으로 내가 파트낸 거라서 내 잘못이 매우 크다고 넌 가만 보면 똑똑한 척은 육실하게 하던데 알고 보면 숨빈 껍데기만 있는 인간인데 말이야. 너 지금 내가 낸 돈 모두 갈취한 거야. 너 내 돈 훔쳐간 거라고. 근데도 혼인 파탄이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니? 너만 아는 사람 많아 나도 많아. 이렇게 환불받은 돈까지 저놈이 싹 다 갈치에 갔다는 걸 알게 된 저희 언니랑 아빠는 두 팔 뻗어서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어요.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의 태도가 범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전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바로 소장을 보내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터무니가 없다는 듯이 이전 예비 신랑 지능이 낮은 사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저는 동문회를 나갔고 숫장을 받은 이전 예비 신랑은 동문회의 지발로 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게 제가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제 몇몇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걸 알고 다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남의 돈을 갈취하니? 진짜 끝까지 이렇게 구질구질 거지새끼처럼 굴지 마오.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인간은 내 말 중간에 끊으며 듣기 싫다는 듯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나는 그 인간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하면서 시시비 위주로 가리자고 했어요. 자기야, 내 생각엔 우리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헤어지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하자. 그리고 이 소장 말이야. 이건 좀 지하에 줘. 내가 돌려받은 돈을 바로 송금할 테니까. 내가 내 계좌니까 지금 쏠게.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돈 바로 쏴주는데 아니? 이렇게 1초 만에 돈 돌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 거지같이 돈 안 돌려준다고 뻐기고 있었던 거야. 일단 돈은 잘 들어왔고 소송 취하는 거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리고 너 진짜 웃긴다.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건 재산 보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기부 안 했다니까? 이러는 거야? 내 돈같이 쓰려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너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엄마랑 나 연 끊을 거야? 이미 엄마 일에는 손댔다고. 나는 엄마랑 각자야? 다르게 생각해줘. 웃기시네. 내가 한두 번 속내 결혼할 때도 그렇게 내 돈 어떻게 해보려고 속셈을 드러내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더 매달려 보는 거야? 나는 정말 아니니까? 이제 제발 꺼져줘. 날 봐도 모른 척 해주고. 왜 그래? 다들 결혼할 때 헤어질 정도로 많이 싸우는데 우리도 그런 거야? 화 풀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정말 좋았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당신하고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파내고 싶어.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넌 내 흑역사니까. 어디 가서 나랑 결혼까지 갈 뻔했다고.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파혼에 대한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다시 알려줬어요. 상견례 후 예약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했고 신혼집 계약한 곳은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걸었던 소송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사기는 고소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피해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길래 아싸 싶은 마음에 계속 법적 다툼했어요. 저는 너무 뿌듯했죠. 돈도 돌려받고 인간 처벌로 귀싸대기 날려줄 수 있어서요. 비록 자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그 인간의 엄마는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정 싸움하면서 위자료의 벌금의 실현까지 엄청나게 호되게 처벌받고 있어요. 학교와 그 인간 회사에도 이런 사실이 소문나서 아무도 그와 말 섞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조건 좋으면 장가를 갈 생각으로 여기저기 덤벼보는데 이미 소문장 났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정말 제정신 못 차리는 두 인간? 제가 독박 쓸 뻔했는데 정말로 첫눈이 도왔지요.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 다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겨 다른 사람은 잘 만나겠죠. 지금까지 지옥에서 탈출한 제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 남자도 만나면서 젊은 시절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람이 상당히 신선해요. 이럴 때에는 특히 건강을 유념해야 해요. 건강에 신경 쓰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